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주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돼지 아프리카 열병, 즉 ASF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병한 ASF 등의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충남의 축산농가 방역관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SF는 2019년 9월 17일에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 김포, 연천에 연달아서 발병하여 발생 농장 반경 3km의 축산농가의 모든 돼지를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방역에 성공하면 몇 달 안에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ASF는 백신도 없고 한번 발병하게 되면 최소 3년간 돼지를 사육할 수가 없어 양돈농가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 전염병의 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24시간 방역체제를 갖추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충남에서 H5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습니다. 비록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지만 AI가 반발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겨울철새는 작년보다 34%가 증가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축질병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법령과 규칙에 근거하여 올바른 방역과 소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규칙과 매뉴얼에 따른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방역 시대를 파악한 결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KBS 취재 결과 정작 소독하는 데 뿌리는 약 대부분은 효과가 검증 안 된 제품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독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속 돼지들에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양돈단지를 드나드는 차량과 농가도 모두 소독 대상입니다. 소독약품은 원액과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비율이 잘못되면 소독 효과가 없거나 떨어집니다.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 권장약품으로 178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희석 비율이 검증된 정부 허가 제품은 3종뿐입니다. 나머지 175개 제품은 희석 비율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희석 비율이 16배에서 1280배로 적혀 있지만 이는 제약회사들이 정한 것들입니다. 결국 정부가 권장약품으로 발표만 했을 뿐 효과 인증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독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유효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178종을 선정했었거든요. 더욱이 돼지 분변 양에 따라 소독약을 뿌리는 시기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는데 이 역시 검증은 없었습니다. 분변과 같은 유기물들이 많으면 소독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독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효과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178개 제품 가운데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소독약이 있겠지만은 새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등 해외 검역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소독약품들이 지금도 전국 돼지 농가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방송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영상에서 소개된 3가지 제품 외에
해외 실험기관에서 ASF 효력 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 총 22개를 국내에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농림축산건협본부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명한 제품들을 사용하여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충남 15개 시군 중 농림축산건협본부 허가 제품을 완전히 100%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등 4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 사용 제품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품은 허가된 제품이 아닌 단순 소독 가능 권고 제품입니다. 저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허가된 22개 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AI로 인해서 산채로 매몰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자며 많은 인원이 밤잠을 설치고 엄청난 소독액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독액이 효과가 없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부근 이동식 AI 방역소입니다. 양계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액을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 하는지 담당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온도를 내가 지금 담당 과장님한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 안에는 AI 방역을 위한 소독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독액 온도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이 온도계를 가지고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영상 10도. 그런데 충남대학교와 경상대 공동연구팀은 소독액의 온도가 15도에서 20도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소독액의 유효 온도가 15도이고 겨울철 1월 기온이 15도 이하보다 낮기 때문에 방역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독제도 일종의 화학제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 활동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소독제가 소독 효과를 나타내려면 15 내지 25도씨 내에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온도로 소독 약액이 병원체까지 도달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취재진은 실제 AI 발생 지역의 방역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오리 6만여 마리를 살처분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고성군의 한 농가 앞입니다.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보니 7도가 나왔습니다. 몇 도 이상 유지해라. 그건 SOP 규정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적정 온도에 못 미치는 소독액이 지자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는데 정부는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소독제가 기본적으로 허가가 아닌 소독제가 4도씨에서 4도씨 이상에서는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를 막겠다고 밤을 새워가며 소독액을 뿌렸던 노력들이 정말 헛수고였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은 15도에서 20도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이 온도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동절기에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소독 효과가 저하되거나 아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정 온도 준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됩니다. 동절기에는 과초산 제제 성분의 소독제가 구제역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 대한한돈협회가 제시한 소독제 선택 요령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구연산을 포함한 유기산 제품의 경우 동절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반면에 과초산의 경우 영하 30도까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과초산 제제는 과산화수소와 초산이 반응하여 생기는 물질로 과산화수소와는 다른 성분이다. 자, 화면을 보시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22개의 제품 중에서 과초산 성분이 있는 제품은 에코스타 액을 포함하여 총 3개 품목입니다. 겨울철에는 소독제의 약효과가 떨어져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겨울철에 효과적인 소독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질병 차단에 허점을 노출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독약품을 사용할 때는 외부 온도와 환경, 병원균 사멸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ASF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다 철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농민신문 기사에 충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의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이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에 소독약이 흘러내릴 만큼 흠뻑 충분히 뿌려야 되는데 밑부분과 좌우 측면만 살포되어 차량의 윗부분에는 제대로 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차량 운전자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운전자도 대인 소독기에 최소 15초 동안은 머물러야 하는데 충남의 한 거점 시설에서 대인 소독기에 들어간 운전사가 15초가 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미흡한 방역 문제가 기사화되어 충남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철저하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책임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남연구원이 충남의 가금농가 및 방역공무원의 인식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를 보면 방역 시 긴급행동 지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약 85.5%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의 실천 방식인 축사 주 1회 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소독 등 5가지 준수사항을 농가에서 직접 물어본 결과 겨우 46%만이 제시한 5가지 대비 행동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공무원의 AI 방역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공무원 스스로도 매뉴얼 숙지 정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농가가 긴급 행동 지침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1위가 41.9%가 여건상 힘들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2위가 30.2%를 차지한 실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AI를 대비한 교육과 행동 지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교육이다. 똑같은 내용과 방법이 교육이다. 형식적인 교육이며 실제 방역에 도움이 미비하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애로사항은 비단 가금 농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축산 농가의 공통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농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현장 중심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 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인식 확산에 보다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송지사님,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큰 뚝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차단 방역은 발병 시에만 거창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부분부터 성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농가와 방역 관계자분들이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 방역당국 관계자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의 ASF와 AI 방역 실태 현황과 ASF 국내 허가 소독제 22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소독제의 관리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연구원이 2018년 방역 인식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